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기분파 시부모님을 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의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않고 돌연 은퇴를 하겠다며 사연자 부부에게 합가를 제안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시부모님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못해 한숨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돈 쓰는 걸 참 좋아하세요. 기분도 잘 내시고 그 기분에 따라 여기저기 한턱도 잘 쏩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 한다면 얼마나 보기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도 베풀고 넉넉함을 보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들은 그리 여유롭지 않으심에도 사람 좋은 척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려는 듯 마음이 아니라 돈을 베풉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엔 자식들까지도 피곤해지더군요. 저희는 남편이 하는 일로 인해 결혼하여 제주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제주도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가족이 서로 자주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 그리워서 어쩌냐며 제주도로 내려가는 것을 한석거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주도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했기에 내려왔고 양가가 가까이에 없는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둘이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부딪히며 생활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와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까이 살았다면 신혼집에 양가 부모님 한 번씩 초대를 했었을 건데 오시기 부담스러우실까 싶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시부모님 말씀에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이기에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리고 저희 집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 드렸어요. 저희 집은 소형 주택으로 전체 평수가 20평이 채 안 되고 방도 2개밖에 없습니다. 저희 둘이 살기에는 이상적이고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공간에서 지내기엔 좀 좁긴 해요. 그래도 마당이 있고 저희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집이긴 합니다. 일정에 맞춰 양가 부모님께서 집에 오셨고 날씨가 너무 좋은 계절이었기에 저희는 집안 마당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잘 사나 싶어 감회가 새롭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딸이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며 며느리와 사위를 추켜 세워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나가고 피곤해 하시기에 숙소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알겠다며 따라 나서시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아들 집에서 그냥 자면 안 되냐고 숙소를 따로 잡는다고 하는 걸 예사로 들었는데 정말이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집이 좁고 공간도 협소해 잘 수 있는 공간은 안방 하나뿐이라고 화장실도 하나라 여러모로 불편할 테니 안락한 호텔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집에 있고 싶어하는 눈치가 보이자 저희 엄마가 사돈 그냥 저희랑 호텔로 가요. 넓고 편안한 숙소 두고 얘들 집에 있으면 서로가 불편하지요. 호텔로 가셔서 저녁에 저희랑 주변 관광도 하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조식도 같이 드시고요. 어머님은 내키지 않는 듯 보이셨지만 저희 엄마의 이야기에 알겠다고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숙소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애초에 2박 3일 일정으로 내려오신지라 다음 날은 저희가 부모님들과 함께 제주도 이곳저곳을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러 갔고 하루 종일 제주도 이곳저곳을 함께 투어하고 먹거리 등을 즐겼습니다. 저희가 모시는 만큼 비용은 저희가 다 지불하기로 남편과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자꾸 자신들이 저희 부모님께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괜찮다고 이번 방문에 대해서는 오롯이 우리 부부가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사돈이 사돈한테 한턱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갈치 전문점에 가서 식비를 내시고 기념품 가게에 들리셔서는 2손 가득 선물을 사서 저희 부모님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저희 부모님 것, 다른 하나는 저희 오빠네 것,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오빠의 장인 장모님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엄마의 친한 친구분들이라며 4세트나 주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나 하실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생각해서 샀는데 거절하면 너무 서운하다고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은 받고 말았지요. 그런 상황들에 저희 부모님은 부담이 되었고 저녁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었던 만큼 저희가 모시기로 했던 건데 시부모님이 먼저 사시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괜찮다고 그런 거 바래서 점심 사고 선물 사준 거 아니라고 하며 한사코 거절을 하시는데 이래저래 불편하더군요. 아무튼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면 자신들이 또 사야 하니 그냥 그러지 말라고 받아 먹으려고 식사값 낸 거 아니라며 강력하게 싫다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의 고집에 저녁 식사는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아들 집에서 자고 싶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아버님도 그냥 편하게 호텔로 가자고 했지만 어머님은 혼자 가라고 자신은 꼭 아들 집에서 자보고 싶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을 거실에서 주무시라고 할 수도 없고 작은 방은 드레스룸 겸 창고 형식으로 쓰고 있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안방을 내어드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있던 저희 엄마가 제게 사돈이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주무시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나도 오랜만에 내 딸이랑 함께 자고 싶네. 그래서 말인데 넌 우리랑 호텔로 가자. 사돈은 아들 집에 저리 가고 싶다고 하시니 아들이랑 아들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라고 해. 엄마는 제가 여러모로 난처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어머님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군요. 그때 남편이 제게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자고 각자 부모님 모시고 내일 공항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찰나에 제게 꼭 가야겠냐고 하기에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럼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뵈어요. 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뜻하지 않게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호텔 안에 있는 와인바에 가서 부모님과 와인을 마시며 어릴 적 이야기, 결혼하고 나서 느끼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등등을 하곤 종종 오셔라. 그리고 이런 시간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둘이 끌어안고 자니 너무나 좋았어요. 다음날 공항에서 남편, 시부모님과 만났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항공으로 돌아가시기에 각자 모시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시부모님께 잘 주무셨냐고 여쭈니 표정이 그냥 그렇습니다. 남편은 제게 오랜만에 어머님이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다며 기분이 한껏 좋더군요. 이내 수속을 밟아야 했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함께 많은 것들을 했고 추억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로 누가 제주도에 갈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어머님 친구, 작은 아버님 댁, 시이모님 댁 등등이 온다며 공항에서 만나 식사 대접을 해드리라고 합니다. 이미 다 이야기를 해두었다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출발하면서 다들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대는 통에 시부모님들 손님들이 제주도에 올 때면 식사 대접에 가이드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엔 저희도 일을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행 오는 사람들이야 주말 평일 상관없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 평일엔 회사를 다녀야 하잖아요. 그럴 땐 퇴근하고 저녁이라도 사드려야 했습니다. 저희도 월급 받아 지출 계획 등이 다 있는데 자꾸 육지에서 오는 손님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커져 가게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 손님들을 왜 우리가 자꾸 대접을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정 시부모님이 우리가 대접을 하길 바라신다면 비용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여행 관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 때문에 발령받아 내려온 것인데 왜 우리가 일일이 다 대접을 해야 하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점들 때문에 고민이었다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이 문제에 대해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드렸는지 어머님은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어 어쩌다 한번 대접하는 걸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며 서운하다고 하시며 일단 내려오셨을 때도 시부모가 왔는데 집으로 모셔서 삼시세끼 대접해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밖으로 돌리고 친정 부모랑 자러 나가는 걸 보고 정말 많이 실망을 했었다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저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친구들이 와도 못 만날 때가 더 많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우리를 이해해 주는데 시부모님 부탁이라 그간 시부모님의 손님들은 어떻게든 대접하고 뵙고 했다고.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인데 그마저도 서운하다 하시니 저 역시도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도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들으신 대로 앞으로는 일절 대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말 시부모님으로부터 대접을 부탁하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희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거의 매주 오던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 한 달이면 거의 80만 원은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다들 짠데 저희에게 갈치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하는 통에 그 비싼 갈치를 대접하곤 했었거든요. 아무튼 속 시원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되찾으니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쭉 제주도에 살고 있고 작년엔 아이도 낳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병인 코로나로 육지로 갈 엄두도 내지 않았고 양가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조용하면 사고를 친다고 하잖아요. 잠잠히 지내던 시부모님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아직 직접 본 적 없었던 양가 부모님들이시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 전화가 오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해서는 예, 우리 1월부로 여기 다 정리하고 너희는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해. 라고 하십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군요. 그래서 제주도요? 여행 오신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다 정리하고 우리도 제주도 가서 살 거라고. 네? 여기 와서 사신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니? 내려가면 너희랑 함께 살까 해. 어머니, 저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라. 여기 집 정리해서 제주도에서 너희랑 같이 살 집 알아보려고 한다. 너희 집까지 처분하면 아마 제법 큰 집 살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 이 사실을 그이도 알까요? 아이, 글쎄. 아이, 모르겠지? 아이, 난 말한 적 없으니까. 아, 너희 아버지가 전화할지도 모르겠구나. 다른 건 궁금하지도 않고요. 어머니 내려와서 사시는 건 자유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만 저는 함께 살 생각은 없어서요.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셔서 좀 그렇네요. 아무튼 어머니 아버님 일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아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갑자기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산다니 세상 어느 며느리가 좋다고 반길까요? 그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어머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아버님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어머님과 아버님이 역할을 나눠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한 듯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고 물으니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같이 살 생각 없다고 정확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두 분은 저희가 선택 좋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어머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전화를 받고 싶지 않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사 오는 이야기를 다시 할 듯 했고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못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래,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네가 싫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뭔지 알아. 그런데 너희는 우리 자식이잖아? 나이든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라는 게 자식에겐 있는 거야. 너희도 지금이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너희도 나이 들면 네 자식에게 기대게 되어 있어. 그래요. 어머님 말씀처럼 그럴 줄 몰라요. 저희라고 어떻게 양가 부모님을 평생 멀리 두고 살 생각을 하겠어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모셔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아직 젊으시고 한창 사회생활도 하시는데 여기 내려오시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경치 보며 사는 것도 하루 이틀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다니는 회사는 어쩌시려고요? 예, 우리 내년이면 환갑이야. 이제 은퇴해야지. 언제까지 일하라는 거니? 우리가 동갑이잖아. 그래서 나이도 같으니 같은 해에 은퇴하게 되는 것뿐이야. 은퇴요? 아버님 회사는 환갑 되면 은퇴하셔야 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제 환갑도 되었으니 일 그만하려는 거지.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제 그만 쉬련다. 우리도 제주도 가서 살래.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좋더라. 물론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지만 환갑을 넘긴 저희 부모님도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더 젊고 더 건강한 시부모님은 환갑이라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시고 저희 곁에 와 지내겠다고 하니 솔직히 갑갑함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 주변만 봐도 부모님들이 다들 80까지는 충분히 건강히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환갑인 시부모님이 은퇴를 해 남은 여생을 저희에게 의지해 사시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내려와서 사신다고 하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버님 퇴직금으로 생활하실 건가요? 퇴직금? 그건 우리 재작년에 집 살 때 먼저 빼서 썼지. 그래서 얼마 안 돼. 아, 그러면 적금을 깨실 거예요? 적금? 그런 거 없어. 제가 우리 부부의 삶의 모토를 모르네. 우리는 한 번 살고 떠나는 인생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주의야. 그래서 주말이면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사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잖아.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 베풀면서 살았기에 너희가 지금 이만큼 잘 된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너희가 우리 먹여 살려야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기에 너희 있는 제주도로 가겠다는 거야. 내가 전에 전화했을 땐 이런 얘기를 안 해서 네가 그저 싫다고만 하나 싶어서 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왜 우리가 제주도로 가겠다는 건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다 말 안 해도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난번에 내가 많이 서운했다. 하지만 자식이니 어쩌겠니? 내가 이해해야지. 서운한 마음은 오늘로 털어버릴 테니 걱정은 마. 나 그렇게 뒤끝 있고 그런 사람 아니야. 아무튼 우리 내년 설 전에 내려가려고 하니 그렇게 알고 40평대로 주택이든 아파트든 알아보렴.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도 제 생각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는 환갑이 되었을 때 저렇게 대책 없는 상황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식들이 해답은 아니에요. 두 분만의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않겠어요? 저희도 애 키우다 보면 앞으로 돈 들어갈 일 많을 텐데 두 분 뒤치다거리 하다 저희 가족까지도 탈탈 털리고 수중에 돈 한 푼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가정을 이뤄 독립한 만큼 부모님에게 기댈 마음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이니 나중에 연세가 들어 자식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그땐 얼마든지 저희가 나서서 모시든 지원하든 챙겨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럴 시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주도에 내려오시는 건 얼마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희에게 기대지 말아주세요. 여기 오셔도 저희는 저희 일상을 살 거고 가까이 계신다고 해도 주마다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고 저희의 일정과 생활이 있으니 오라가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까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찾아뵙지 않을 수 있고 맛있는 거 하나 먹더라도 자식 생각난다며 와서 먹으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실 분들인 걸 알기에 미리 선수쳐서 그리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내가 너 여우인 건 알았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부모를 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니? 너희 부모가 그리 가르치던? 어쩜 이렇게 애가 냉정한지. 너 나중에 우리에게서 이 집마저 없어지면 아주 버리겠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재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어머님, 아버님의 마인드와 사는 방식이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모실 생각도 생활에 도움을 드릴 생각도 없어요.
계속 대화해봐야 같은 말일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끊을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든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궁금하지 않거든요. 라고 하고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카톡에서도 차단했습니다. 분명 제가 저를 이야기했으니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 한바탕 난리를 쳤을 텐데 남편은 그날도 그 이후에도 제게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 한바탕 해대셨고 남편이 아들 이혼하는 걸 보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려와서 의지하는 순간 제게 미안해서라도 이혼해 버릴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후 준비도 안 된 시부모님을 나름의 방법으로 퇴치를 해버렸습니다. 얼마 뒤면 명절이네요. 작년 한 해는 아이도 태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명절에도 시댁에 가보지 않았지만 올 명절엔 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고민 중에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아직 아이가 어려 밀폐된 비행기에 태우자니 걱정이 되어 남편만 올려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자식인 만큼 언젠간 시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모셔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닌 만큼 저희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